우릴수록 더욱 진한 맛, 언제 먹어도 힘이 나고 맛있는 곰탕입니다. 곰탕 한 그릇이면 속이 뜨뜻해지는 게 기운이 불끈 납니다. 오늘은 지난 세월을 우려낸 오래된 곰탕집의 이야기입니다. 도착한 곳은 백제의 역사를 품은 고장, 충청남도 부여군인데요. 부여 10경 중 하나인 국남지는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자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무왕의 설화가 깃든 곳입니다. 예스러운 정취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마음속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는데요.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부여군에는 전통을 이어온 오래된 가게도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농수산물이 가득한 부여 중앙시장. 정겨움이 넘치는 이곳에 오늘의 노포가 있다는데요.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이 시장에 맛집인데 오래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여기 곰탕집 얘기하시는 건가? 중앙시장에서는 구내식당 같은 그런 곳이에요. TV에 나오려고요? 네, 저 6시 내 고향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도 넘쳐나는데 맨날 자리가 없어서 우리도 갔다 허탕 치고 오고 그러는데 진짜 맛집인가 봐요. 어디예요, 어머니? 이쪽으로 가시면 네. 곰탕이라고 써 있는데 보라색 대문집이에요. 아, 보라색 때문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니까 보라색 대문이 멀리서부터 눈에 띄더라고요. 예쁜 색깔로 보라색 해놓으셨네요. 여기네, 곰탕집.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곰탕만한 음식이 없죠. 한껏 기대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구내식당이라고 불리는 가게답게 가게 안 손님들은 모두 곰탕의 매력에 빠져 있는 듯한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고기도 쫀득쫀득하고 이 곰탕 안에 들어가는 이 시금치랑 국물이 어우러져서 이 담백함과 고소함과 그다음에 칼칼함까지 더해서 자주 오게 됩니다. 시금치를 넣어서 먹으면 하얀데 맵고 칼칼하고 술 먹고도 생각나고 먹고 한 잔 더 생각나게 하는 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반한 맛이라네요. 제가 임신 전이랑 그 임신 후에도 많이 먹었더니 아기들이 더 먹고 싶다고 찾아요. 네. 대를 이어 좋아하는 곰탕. 그 맛을 내는 노포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가게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시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36년 아직까지 시아버지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셨고요. 네. 지금은 남편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3대째 이어가는 거네요. 저희 남편, 아들. 저희 남편은 주로 육수, 고기 삶는 거 하고 우리 아들은 서빙하고. 근데 아버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하루만 같이 살아보세요. 말도 못해요. 속이 터져요.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습기가 저도 아빠 닮아가지고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말을 아니, 잘 서빙 담당이신데. 아버지를 닮으셨구나. 묵묵히 제안을 우리 하시는 곰탕 분들. 드셔보셨어요? 아니 못 먹어봤죠 어머니. 아, 그러면 제가 따뜻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먼저 고기로 사용하는 볼살은 팥뿌리를 넣고 1시간 30분 동안 삶은 뒤 얇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푹 고아낸 육수와 볼살, 송송 썬 대파를 뚝배기에 넣고 끓여주면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곰탕이 완성됩니다. 36년 전통, 맛있겠네요. 담긴 곰탕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저희 집은 다른 집하고 틀려서 네. 이 시금치 겉절이 네네네. 이걸 뜨거울 때 이렇게 넣어서 저렇게 드시면은 국물 맛도 새롭고 담백하고 다른 집하고 틀린 곰탕. 이거는 좀 생소한 장면인데요. 사장님의 말씀대로 시금치 겉절이를 곰탕에 넣으니까 국물 색깔이 더욱 맛깔스럽게 변하더라고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호호 불어서 먹어봤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왜 손님들이 너도 나도 뚝배기를 들고 국물을 마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고기가 굉장히 촉촉하고 보들보들하니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고요. 그리고 이 시금치 양념하고 이 곰탕 국물하고 이렇게 섞이니까 국물이 더 진하고 맛있어졌어요. 그 매력에 손님들이 오셔요. 곰탕 고기도 그 소머리 볼살 있거든요. 네네. 그 볼살에서만 나오는 고기를 해서 넣으니까 부드럽죠. 네,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네요. 그리고 가게의 인기 메뉴라는 볼살 수육도 함께 맛봤는데요. 수육은 여기 파가 많죠? 네. 고기 위에다 파를 올려놓고 네. 싸서 여기 소스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느끼함을 잡아주는 파채와 갓 삶은 볼살 수육의 만남. 입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이것도 볼살이잖아요. 근데 이 곰탕에 들어가 있는 볼살보다 더 부드럽고 파의 향과 잘 어울려져가지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볼살 부위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오래된 곰탕집 시작은 저희 어땠을까요?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일찍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가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하고 제가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아버지가 곰탕을 하고 계셨거든요. 같이 하게 된 게 36년 됐어요. 고향 충북 영동을 떠나 23 신부가 된 사장님. 신혼을 누릴 새도 없이 높은 현실의 장벽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희망이 없던 그때 장사는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요거보다 저 훨씬 작게 해가지고 집에 살림집에서 아버님이 들통에다가 삶아가지고 육수 갖다 주시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도와주셨어요? 도와줬지요, 보영이 아빠? 말씀이 없으신데요. 예, 하루 묵묵히. 종일 말이 없어요. 식사하실 때는 입을 여시죠? 이제는 막내 아들이 대를 이어 손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에서 건축 설계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어머니가 좀 몸도 힘드시고 하셔서 제가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내려왔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왜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고 또 제가 해야 되니까 가업을 이어받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장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사장님은 맛있게 먹는 손님을 보며 힘을 내고 버텨왔답니다. 고마운 단골 손님들에겐 늘 한결같은 맛을 선물하고 싶답니다. 단골이신가 봐요. 40년 넘었죠. 다 맛있어요. 반찬도 맛있고, 곰탕도 맛있고, 그리고 시아버지 때부터 맛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36년 동안 지켜온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찾아 사장님을 따라간 곳은 가게가 위치한 시장이었습니다. 재료들은 시장 안에서 다 사시면 되겠네요. 식당이 시장 안에 있어가지고 그날 신선한 재료 사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기 좋아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재료가 필요한 법. 신선도를 위해 육수를 우리는 소뼈와 곰탕의 고기는 매일 판매할 양만 구매하신답니다. 저걸 매일 구매하시는구나. 네. 뼈는 저기 한우를 사용하고 있고 볼살은 고추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우를 쓰면 많이 비싸져요? 그렇죠. 한 두세 배? 재료가 좋은 건 알지만 그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은 낮추고 양은 푸짐하게 드리기 위한 선택이었답니다. 다음은 채소 가게로 향했는데요. 오늘 무가 어때요? 좋다는 말에 그냥 가져가면 노포가 아니죠. 사장님의 매일 눈이 발동합니다. 무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네, 무는 이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고 길이가 짧고 이 파란색이 많아야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셔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매일 재료를 직접 보고 고르는 것. 어려운 길이 분명하지만 늘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시아버지의 말을 36년째 따르고 있답니다. 곰탕집의 진정한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육수를 우리기 전 소뼈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핏물을 빼야 합니다. 아버님 이거 핏물을 얼마나 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럼 핏물 뺀 다음에 얼마나 또 삶아야 돼요? 하루 종일. 아이고, 간단 명료하시네요. 이제 알겠네요.
오랜 시간 핏물을 뺀 소뼈는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불을 조절하며 최소 6시간 동안 푹 고아내야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맛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삶은 고기는 손맛을 살려서 하나하나 손수 썰어주는데요. 기계로 옛날에 썰어봤는데 이 맛이 안 나. 우리 집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최대한 얇게. 그래 이게 손맛이에요, 손맛. 결 보면서. 가게의 모든 반찬 역시 정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겉절이는 오랜 시간 연구해서 양념을 개발하셨대요. 이 맛이 근데 어머니 진짜 이거 궁금하네요. 시금치 무침은 처음에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이 개발을 하셨고 곰탕만 드리기에는 그래서 이걸로 고명으로 한번 사용하자. 그래서 손님한테 드리게 됐는데 너무 좋아하시고요. 봄, 여름에는 부추, 가을, 겨울은 시금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금치 겉절이를 먹기 위해 손님이 가게를 다시 찾을 정도라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겠죠. 진짜 이 집만의 특별 메뉴네요. 그럼요. 오랜 시간 사랑받은 곰탕집은 전국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얼린 육수랑 이제 고기들 그리고 같이 넣을 파, 깍두기랑 같이 소스까지 같이 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배송 기간 어느 정도 걸려요? 오늘 보내면 다음 날 드실 수 있게 택배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집에서도 36년 맛을 이어온 곰탕을 느껴보세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시간에도 가게는 재료 준비로 쉴 틈이 없는데요. 부모님을 등지고 도망치듯 선택한 결혼은 후회도 많았습니다.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구남매 맏며느리, 또 1년에 제사 6번, 시어머니 중풍이시니까 끼니 때마다 가서 밥상 차려드려야지. 그럼 점심시간 되면 또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밥 챙겨드리고 또 나와서 일하고. 그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가 좋아서 결혼해서 갔으니까 그 집 귀신 되라는 식으로 옛날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전화를 안 했어요. 친정 보라듯 하루도 쉬지 않고 독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바쁜 장사 때문에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했답니다. 졸업식 날에도 못 보고 가게로 가면은 일하고 있고 어렸을 때는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장사하셔가지고 저희 공부 가르치고 사입히고 먹이고 해서 지금까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빨리 가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죠 제가. 그때 엄마 심정 아니까 이해하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잘 이어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고마워. 앞만 보고 살아온 사장님의 외길 인생. 앞으로는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길 응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가게는 오늘도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될 때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켜온 곰탕 맛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타고 더욱 깊어진 곰탕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겠죠. 앞으로 이 가게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3대가 쭉 해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소가 없어질 그날까지 소가 없어져. 무궁무궁하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멸종되면 어떡해요? 소가 멸종되면 돼지를 먹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 곰탕 드시고 힘내시고 2022년 한 해 화이팅 합시다. 할아버지랑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게 열심히 할 거고 부모님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끝인가요? 예. 힘든 시간은 이제 그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도록 저 봉기가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드릴게요. 곰탕과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가족 위한 바램이었어. 청춘 바친 나나 후회하지 마라. 힘든 세월 눈물 보이지 마라. 3대를 이어온 곰탕